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쿠진입니다. 이번 주 제 포트폴리오 속에는 어떤 변화들이 있었을까요? 우선 그 한국 주식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삼성출판사입니다. 삼성출판사를 제가 이제 매수한 이유는 자회사인 스마트 스터디 때문입니다. 이 스마트 스터디가 뭐 어떤 한국 주식시장에 상장을 하든 또는 나스닥 시장에 상장을 하든지 간에 어떤 그 기업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기 때문에 저는 삼성출판사를 이제 매수했다라고 영상에 담았었고, 최근 자회사 스마트 스터디의 악의상어가 넷플릭스 방영 확정 소식에 따라 잠깐 이제 시세가 나왔습니다. 이제 좀 아쉬웠던 점이 이제 윗꼬리를 달고 간만 보고 나왔다라는 것이 조금 이제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그 차트상으로 삼성출판사가 월봉상의 상단 박스를 이루고 있는 것만큼 결국 이제 월봉을 뛰어넘는다라는 것은 사실상 신고가를 넘는다라는 것인데, 이 신고가를 뛰어넘는다라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어떤 구체적인 뭐 삼성출판사 자회사인 스마트 스터디 측에서도 2분기 이내에 어떤 구체적인 계획 발표가 있다고 하니 저는 그때까지 이게 삼성출판사의 주가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메지온입니다. 메지온은 지난주에 이제 팍스넷 기사를 통해서 NDA 신청이 1분기 이내에 될 것이다 라는 이제 업계 측의 의견에 따라 그렇게 보인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메지온 측에서 팍스넷 뉴스에 대해서 거의 부인을 하지 않는 그런 그 맞다라는 뉘앙스의 공지를 내보내고 주가가 15만원대를 지금 지지하느냐 테스트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이제 15만원대까지 주가가 내려왔다라는 것은 NDA 신청이 빨리 되지 않고 그에 따른 어떤 주주들의 실망 매물이 나왔다라고 봐집니다. 다음은 코나아이입니다. 이제 코나아이는 제가 사실 이 그 지역화폐 관련주로서 어떤 실적 개선을 목표로 두고 저는 이제 매수를 했는데, 이게 이제 이재명 경기도지사 관련주라고도 엮여가지고 어제 금요일에 전체장이 좋지 않았음에도 소폭 한 3-4%에서 왔다 갔다 주가의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좀 긍정적인 신호로 보인다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미국 주식입니다. 이제 우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버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상당히 우버로 고평가를 하고, 우버가 상당히 이제 성장성이 있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이, 그 2조 원대의 주식을 이제 매각을 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이미 사실상 이제 50달러와 56달러 선에서 아마 요 기간에서 계속 이제 2조 원대의 주식을 매각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미 이제 선 반영이 됐기 때문에 최근 우버의 주가가 지지부진했던 것에 대한 선 반영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주가의 단기 하락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기존에 가지고 있던 손정희 회장의 주식의 오버행에 대한 부담이 사라진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미에서, 더불어서 우버가 북미 1,400개 이상의 신도시까지 확장을 했다라는 소식과 더불어서 오히려 7%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60달러, 잠깐이었습니다만은 60달러를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그 우버를 우선 1차 매도했습니다. 매도가가 제가 35달러 선에서 매입을 했는데, 매도가 58달러 5센트 그 정도에 이제 매도를 했습니다. 우선 매도한 이유는 뭐 우버의 성장성이 낮아서가 아니라,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선 단기적으로 주가가 전체적으로 상승이 조금 있어 왔고, 그러니까 미국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고 한국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고, 이제는 뭐 한국 주식시장에서 제가 봤을 때 공매도를 한다고 하지만 공매도 그 연장을 계속 공매도 금지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지만, 저는 이제 공매도 금지 연장이 계속될 거라고 우선은 뭐 생각이 들고, 그러나
만약에 공매도를 결국에는 금지를 해제한다라고 봤을 때,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단계적으로 3,000선까지 코스피 시장이 상승을 했다라는 점이 저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시점에서 공매도의 어떤 순기능이 제대로 발휘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공매도를 무작정 저는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아니기에, 게다가 이제 미국 시장이 전체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로서는 단기적으로 현금 확보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주가가 하락을 했을 때 다른 주식도 조금 뭐 신규로 매입을 한다거나 또는 어떤 비중 확대를 관심이 있어 보이는 또는 우량해 보이는 주식의 비중 확대를 할 필요가 있어 보여서 우선 우버를 1차 매도했습니다. 뭐 여러 투자자분들의 의견이 우버의 목표가가 75달러라고 했고, 게다가 도이치뱅크마저 우버의 목표가가 80달러라고 했지만, 이미 제가 현재 1차 달성한 목표가에서 80달러까지 상승을 한다고 해도 그 수익률이 뭐 제 개인적으로 생각한 목표 수익률에 비해서 훨씬 더 높지는 않기 때문에 우선 1차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목표가 80달러로 생각을 저도 하고 있고, 그때까지 우버는 긍정적으로 보유할 생각입니다. 다음은 로스타운 모터스입니다. 로스타운 모터스는 제가 니콜라의 해지 개념으로 그 보유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왜 니콜라의 해지 개념이냐면, 우선 그 니콜라가 뭐 좋든 나쁘든 또는 뭐 단기적으로 뭐 어떻게 됐든 또는 확정적인 취소이든 아니면 뭐 단지 보류일 뿐이든지 간에 GM과의 계약 체결이 일단은 파토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반대로 로스타운 모터스는 니콜라의 어떤 직접적인 지분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게다가 최근에 어떤 GM으로부터의 전기차 시장으로서의 어떤 확대에 대한 소식이 나왔고, 뭐 그런저런 뉴스를 뭐 제외하고라도 로스타운 자체는 저는 조금 높게 평가하기 때문에 니콜라의 해지 개념으로서 매입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최근 자동차 역사상 전례 없는 10만 대 예약 주문을 받았으며 그 소식이 30%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27달러 선에서 종가를 마무리 지었고,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이 10만 대 예약 주문이 사실은 사적 주문인 것이고, 공적인 어떤 연방정부로부터라든지 어떤 뭐 군용 쪽에서의 주문은 제외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모두 다 포함을 한다라면 상상 그 이상일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게다가 이제 최근 공장 설비 관련해서 대출 신청했다라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어제는 금요일은 전체적으로 조치를 못했죠. 그래서 25달러를 깼고 24달러.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동안 그 로스타운 모터스의 그 강한 저항선을 24달러라고 생각을 했는데, 장이 좋지 않았음에도 로스타운 모터스가 24달러를 지지를 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어쨌든 이와 같은 상황, 즉 뭐 24달러 전후해서 조정이 나올 때마다 저는 로스타운 모터스를 분할 매입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거래량도 최근 들어서 마음에 들고 주가 차트가 상당히 예뻐 보입니다. 특히 월봉이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델타항공입니다. 델타항공이 14일에 이제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실적 발표에 대해서 미리 예견하기를 예상치보다 악화되거나 예상치보다 상회한다면 이것은 델타항공이 어차피 이제 실적이 당연히 좋지 못할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예상치보다 악화냐 아니면 예상치보다는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오느냐 그거였는데, 아마도 이제 후자였던 것 같습니다. 현금 소진이 예상보다 적었고, 그래서 회사의 재무관리 능력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졌다라는 평가와 더불어서 최근 이제 백신 개발로 인해서 전체 항공산업의 회복과 그리고 더불어서 내년 하반기 정도의 실적 회복 전망에 따라서 델타항공이 실적이 좋지 않았다라는 소식이 있었음에도 상당히 주가가 선방했습니다. 그래서 40달러를 지지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역시 전체 시장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금요일에 살짝 무너지긴 했지만 금방 회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이제 에이스 중에 에이스, 바로 니콜라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최근 니콜라에 대한 상승세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뭐 솔직히 말해서 그 수소 전기차 회사이지 않습니까? 수소 전기차 회사인 니콜라의 상승인데 수소 생산과 관련된 직접적인 소식은 없었습니다. 사실은 직접적인 소식은 없었고, 그렇다고 해서 전기차인 트레에 대한 직접적인 뉴스도 없었습니다. 그렇음에도 주가는 마이에 17, 18달러를 돌파를 했고 이어서 2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 가격의 의미를 잘 보셔야 됩니다. 저는 15달러는 하락이 마지노선이라고 영상에서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17, 18달러는 바닥의 신호이자 돌파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구간이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 20달러를 돌파를 한다면 그것은 기사회생, 즉 턴어라운드의 신호라고도 영상에서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 월봉에, 그러니까 월봉이 아니고 주봉이라고 봐야 될까요? 이 주봉에 매물대가 상당합니다. 매물대가 상당합니다. 여기 20달러에 대한 매물대가 상당합니다. 이 20달러의 매물을 뛰어넘느냐? 이게 또 2차적인 문제입니다. 자, 우선 최근에 직접적인 뉴스는 없었지만 애리조나 최대 전력회사 APS와 전기요금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이 상승에 한몫을 했습니다. 그리고 애리조나 기업위원회 ACC는 APS와 전기요금 계약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그러니까 단순 기업 대 기업의 어떤 계약 체결이 아니라 주 자체에서 승인했다라는 어떤 희망적인 소식이 이 상승의 사실은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봐집니다. 뭐 많은 분들은 또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죠. 직접적인 어떤 소식은 없었다. 최종 어떤 결과물에 대한 소식은 없지만 어떤 그 과정에 대한 긍정적인 소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그래서 APS의 계약 체결 그리고 ACC의 승인이 이 최근 20달러 돌파까지의 상승으로 이끌었다라고 생각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 미코진은 이 소식만으로 주가 상승으로 이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번 주 초반에 그 전체 수소 섹터 그리고 전기차 섹터가 다 올라갔습니다. 다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종목은 하락을 했고 어떤 종목은 상승을 했습니다. 그 어떤 종목인지 아십니까? 분명히 어떤 종목은 상승을 했고 그에 반해서 어떤 종목은 하락을 하면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 주식이 어떤 주식인지 혹시 아십니까? 아니요. 제 말씀은 시장의 그 전체 전기차 섹터 중에 왜 대장주 있지 않습니까? 1등주. 그 1등주에 맞서려는 어떤 회사가 나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그 1등주를 따라잡겠다라는 소식 때문에 지난 한 주에 최고가 경신을 한 종목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종목을 왜 말하느냐면은 이 종목이 니콜라랑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회사가 어느 회사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전기차 섹터의 1등 대장주는 테슬라이며 이 테슬라를 따라잡겠다라고 공표한 회사는 바로 GM이었습니다. GM은 친환경 그리고 디지털화된 GM으로 탈바꿈하겠다. 회사 로고까지 바꿉니다. 더 이상 GM 하면 환경오염이 떠오르는 그런 회사가 아니고 전기차, 친환경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는 회사로 탈바꿈하겠다. 그래서 이 시장에서 주도하겠다. 그런 목표를 CES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 2021년 CES에서 GM의 주가가 6.29% 급등해 주당 47달러 82센트에 거래를 마감했다. GM이 파산 사태를 딛고 2010년 11월 증시에 재상장한 후 기록한 역대 최고 가격이다.
2025년까지 전기차와 자율주행 프로그램에서 약 30조 원 이상을 투자할 것이라고 전략을 공개했다. 사고 제로, 배출가스 제로, 교통체증 제로 등 3제로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 열쇠는 전동화에 있다며 전기차를 통해 사회를 혁신시키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했다. 여기까지는 로스터 모터스의 굉장히 희망적인 소식 같습니다. 세계 전기차 시장은 3% 수준에 그치지만 바뀔 전망이고 그 변화는 GM이 이끌겠다라고 강조를 했다.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봤을 때는 순수 전기차에 집중을 하고 있는 듯 보이고 결국 전기차 시장, 즉 친환경적인 이미지를 위해서 무려 30조 원 이상을 투자하겠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이 나오니까 주가가 급등을 한 것입니다. 원래 이제 GM 하면은 이제 $50를 정말 뛰어넘느냐, $50가 돌파가 최대의 어떤 그 변수였는데 이걸 뛰어넘었다라는 건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일 겁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까지 봤을 때 니콜라하고 GM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라고 싶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지요. 제가 투자한 니콜라하고 아직은 강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제 관심 종목에서 GM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쯤에서 GM의 CEO 메리 바라의 인터뷰 영상을 주목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시각 13일 새벽 1시 30분경, 미국 현지 시각 12일 오전 11시 30분경 CNBC 인터뷰 영상을 저는 주목하고 싶습니다. 자, 어떤 인터뷰 내용이 있었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Mary, what happened with the Nikola deal? Because when you guys announced that just a few months ago, before you ultimately called it off, it seemed like it was just kind of thrown together and it ultimately blew up in everybody's face. And a lot of people are sitting there saying, does this make General Motors hesitant to do that kind of an agreement in the future with basically a startup? 자, 질문 내용을 다시 들어보죠. 니콜라와 거래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몇 달 전만 해도 거래를 중지하기 전에 그렇게 서둘러서 협상을 하려고 했고, 근데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들의 뒤통수를 때렸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생각을 한다. 니콜라와 했던 그런 종류의 합의는 앞으로 미래에 어떤 스타트업 회사와도 하는 것을 꺼려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한다. 라고 질문을 합니다. 자, 질문의 요지를 잘 들으셨습니까? 니콜라하고 그렇게 계약 체결을 할 듯 하더니 결국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황당하게 했다. 이것 때문에 앞으로 너는 니네 회사는 미래의 그 어떤 스타트업 회사하고도 계약 체결하는 것을 꺼려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질문입니다. Well, we've done other arrangements with startups, so it doesn't make us hesitant at all. I mean, of course, we wish that situation would have turned out differently, but one very important part is it validated our hydrogen fuel cell technology, and we think that's going to be part of the solution getting to a zero emissions world as well. So we're going to look for opportunities because we have great technology. We have the hydrogen fuel cell technology. We have the Ultium platform. There's so much that we think we can do to really efficiently help the industry and people transform to using electric vehicles. 네, 자랑질 오지고요. 답변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미 여타 다른 회사하고도 다른 합의를 해왔다. 그러니까 신생 회사라고 해서 절대 꺼려하는 것이 아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전제 조건은 네임입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우리의 수소 연료 전지 기술은 인정된다라는 것은 중요한 부분이며 해결책일 것이다. 수소 연료 전지 기술은 제로 이미션 무배출 시스템의 해결책일 것이다. 우리는 기회를 찾을 것이고 우리의 수소 연료 전지 기술은 좋은 기술이고 울티움 플랫폼과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많다.
효과적으로 사람과 산업에 그리고 사람들이 전기차 사용을 하는데 전기차 사용하는 것을 변화하는데 우리는 도와줄 것이 많다. 자, 이제 요약을 해보면 이겁니다. 수소연료 전지 기술 우리 존나 좋다. 우리는 좋은 기술이 있다. 그리고 OTM 플랫폼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산업과 많은 사람들이 전기차 사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우리의 목표 기술은 지로 이미션 무배출 시스템인데 이게 바로 수소연료 전지 기술이 가지고 있다. 우리는 절대 스타트업 회사하고 계약을 꺼려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니콜라하고 파토난 부분에서 우리는 그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첫째, 직접적인 니콜라 회사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직접적인 니콜라 회사를 언급하지 않고 호스트 질문이 이랬죠. 신생회사와 계약 체결하는 것을 꺼려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이었는데 우리는 수소연료 전지 기술과 오티엄 배터리 기술을 우수하게 가지고 있어. 이걸 얘기합니다. 즉 직접적인 회사명인 니콜라에 대한 언급이 없었죠. 간접적으로 니콜라를 시사하는 겁니다. 수소연료 전지 기술을 언급함에 따라. 두 번째, 현재 보류 중이지만 논의의 가능성을 재차 열어뒀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 기술이 있거든. 우리가 기술이 있어. 우리는 답답할 거 없어. 우리 기술이 있어. 우리는 도와줄 수 있어.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 번째, 기존 배저에 탑재될 예정이었던 올티엄 배터리를 언급합니다. 이것은 재차 논의 가능성을 높게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인터뷰를 들어보겠습니다. So that's a great answer, Mary, to get us to the next question, which is, given the outsized attention on the Nikola deal, investors wonder how much is possible organically. Does the next chapter need to be ushered in by some massive M&A deal? How would you advise investors to think about that? 자, 니콜라에 대한 이제 관심이 많았죠. 이제 관심이 많아짐에 따라 투자자들이 궁금해하더라 이거야. 얼마나 많은 가능성이 있느냐? 혹시 다음 단계는 거대한 인수합병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닐까?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를 말 좀 해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인수합병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돼? 자, 뭐라고 답변을 했을까요? Well, we are always looking for opportunities that are going to create value for our shareholders. So we are open to discussing all types of aspects. But what I do want to make sure everybody understands is General Motors has tremendous assets. Our technical capability, our manufacturing capability, our design capability, and we understand customers around the globe. So taking all of our assets with our technology, with the Ultium platform, I think we're well positioned. And we already have work going on with very significant automakers like Honda. So there's, I think, a very strong proof points that I've gone through here that say an incumbent, a company with General Motors with our history and our capability that we've built over that time to be very successful and lead in electric vehicles and lead in the transformation in providing EVs for everyone. 오케이. 우리는 찾고 있다. 우리는 우리 주주들을 위해서 가치를 만들 기회를 찾고 있다. 모든 측면을 고려해 열린 토론을 하고 있으며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하게 둘 것은 우리의 자금은 어마어마하겠다. 기술 능력, 제조 능력, 설계 능력,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고객들을 알고 있다. 오티엄 배터리와 엄청난 자산을 가지고 우리는 유리한 위치에 있다. 또 오티엄 배터리를 언급을 합니다. 중요한 헌다와 같은 자동차 회사와 일을 하고 있으며 여기 우리가 중요한 일을 성사시킨 증거가 있고 그 증거는 말한다. 현재 우리 회사의 역사, 우리가 그간 만든 우리의 능력, 그리고 전기차가 우리의 선두에 있으며
그 선두의 변화 속에서 모든 사람들을 위한 전기차를 제공하는 것에 있다라고 증거는 말한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GM이 이 자금력과 여러 가지 능력을 자부하면서 본인들의 회사가 니콜라보다 우위에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를 합니다. 더불어서 본연의 목적을 언급을 하며 니콜라의 잠재적 이용 가능성, 열린 토론을 하고 있으며 자금력이 어마어마하게 있으며 그리고 어치언 배터리와 같은 엄청난 자산을 가지고 있다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자, 이 기사가 나옴에 따라 또는 이 인터뷰가 나옴에 따라 GM은 최근 4거래일 중 14일 현지 시각 기사입니다. GM은 최근 4거래일 중 3거래일 상승세를 보이며 최고가를 갈아치우고 있다. 자, 그런데 니콜라도 최근 3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60일 이동평균선 위로 주가를 끌어올렸다. 니콜라는 최근 특별한 재료가 없었지만 수소 트럭에 대한 긍정적 전망과 함께 분위기를 바꾸고 있다. 이제 이 뉴스는 APS 계약 체결권 외의 소식입니다. 저는 이것을 봤을 때 단지 APS 그리고 ACC의 승인이 절대적인 $20까지의 돌파의 상승으로 이끌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 GM의 메리바라 그 CEO의 인터뷰 기사가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 직접적인 니콜라에 대한 언급은 없었고 간접적인 시사만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니콜라가 주가가 바닥인 상태에서 한 번씩 니콜라가 언급이 될 때마다 주가의 변동성에는 강한 영향을 끼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이제 금요일 전체 시장이 좋지 아니했고 그래서 다시 $19를 이제 지지를 하느냐를 테스트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그러나 이제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니콜라가 이 $19의 지지를 깰 만한 특별한 어떤 악재가 현재로서는 더 이상은 나올 게 없다라는 점. 그래서 이제는 상승만이 남았는데 다만 아쉬운 점이 악재가 더 이상 나올 것은 뚜렷한 건 없지만 말하자면 시장에 타격을 줄 만한 강력한 악재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뚜렷하게 $20를 돌파할 만한 뚜렷한 긍정적인 이슈가 나와야만이 $20로 돌파할 것이다. 왜냐하면 현재 $20를 꽉 누르고 있어요. 그 위에 매물대가 상당히 $20를 강하게 누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매물대가 상당했고 그리고 금요일에 전체 시장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저런 핑계로 현재 지금 $19의 지지를 테스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현재로서는 $19를 뗄 만한 악재가 없다라는 것이 한 가지 확실한 이유라고 생각이 들고 앞으로 니콜라는 이제 어떤 뉴스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상방으로 갈 일만 남았다고 생각을 하기에 저는 니콜라에 대한 분석을 역시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